지난 9월 4일 대전 50.29%,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율 39.14%. 인사.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 입장을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약간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낙연 대표가 경선 불복을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최종 후보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하다 보면 내분 후보님 의자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고요. 인사.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배이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기수이신 우리 추미애 후보님, 그리고 젊은 유능한 진보 정치인 우리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4기 민주정부와 함께 끌어갈 확실한 선배님 동료로서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어서 남의 이름으로 공장을 다녔습니다.
프레스에 눌려서 팔이 휘어지고 독한 양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인 소년 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태 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언제나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존경하는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각별한 인사 말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 국가 간 무한 경쟁, 그리고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인 경기 침체, 이 모두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선진국인데 다수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 간 무한 경쟁이 우리에게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하게 나서겠습니다. 첫째,
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서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대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 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개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모두가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 인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받는 반도 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 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을 넘어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서 평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첨단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십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신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 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해 열어가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서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 강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같은 안보 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엉터리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해야 할 일을 잘 해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개발 이익의 완전한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체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의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감히 지도하지 않고 국민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4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사실 3차 선거인단 결과 이후에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 입장을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약간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낙연 대표가 경선 불복을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최종 후보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이런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의 전통대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경선 결과를 두고 대장동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이제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차 선거인단 투표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뒤에 치러진 투표인데 국민들의 판단이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대장동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을 제가 도입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 허가를 다 민간에 내주지 저처럼 민간 합동기구 만들어서 개발 이익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최근에 시작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비율로 정하는 바람에 제가 위례 신도시 개발 때 했던 실수죠. 비율로 정하는 바람에 다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처음에는 뭐 백원밸리 같은 경우는 2,500억 남는다고 하더니 작년 기준으로 140억 적자 났다고 한 푼도 못 받게 됐다고 해요. 제가 위례 신도시에서 당했던 일입니다. 1,100억 남는다고 해서 절반 갚기로 했는데 800억, 400억 줄더니 나중에 300억으로 줄어가지고 150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개발 허가해줘가지고 100% 민간이 개발 이익 다 취득하는 것보다는 150억이라도 5,500억이라도 환수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간의 100% 개발 이익 가지게 하려고 LH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에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4년 동안이나 시의회 동원해서 막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투자 기회를 줬더니 거기 또 붙어가지고 개발 이익을 무슨 50억 클럽이니 뭐 몇백억이니 이렇게 나눠 갖는 그 작물을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께서 너 왜 그거밖에 못했느냐라고 하면 제도의 불비도 있고 또 어쨌든 상대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걸 뚫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의무가 우리한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걸 막은 당사자가 그 도둑질하도록 그 길을 터주고 그 도둑들한테 그 작물을 나눠 가진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너 왜 그거밖에 환수하지 못했어? 왜 공공개발을 못했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 말이 됩니까? 다만 이게 저는 사필 규정을 믿는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포연이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안개가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실상이 드러나죠.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고 더 자세히 알게 되시고 하면 줄기 아무도 하지 않는 다 100%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갖는 것을 이재명이 그 국민의힘의 그 엄청난 방해를 뚫고 고군분투해서 그나마 5,500억이라도 환수했다라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15년은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최악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예정 이익의 70%인 4,400억을 저희가 그것도 고정으로 적자가 나든 뭐 부동산이 더 나빠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4,400억 받는다. 이렇게 해서 70% 넘게 성남시 목 확정했고 다만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민간의 예정 이익 1,800억이 좀 늘어나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2년 지난 다음에 2017년 8월에 1,100억 더 또 추가 부담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그 화천대유 사장이 법정에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저 사람 저거 공산당 같다 저거 이렇게 자기들이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8년 3월에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를 했는데 도지사 선거 때문에. 근데 땅값이 2018년, 19년, 20년에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21년까지 집값이. 그러니까 그 민간의 개발 이익이 다 늘어났는데 저한테 그걸 통제할 아무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시장을 했으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일단 분양가를 통제했을 겁니다. 분양가를 통제하면 개발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겠죠. 두 번째는 인허가 조건을 변경하든지 뭐 협상을 하든지 해서 제가 줄였을 텐데 불행하게도 저한테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최근에 또 그 부정행위를 했다는 뭐 그런 상당한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또 만들어 놓은 마지막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법률상 의무도 아닌데 청렴서약을 받아서 공직자나 임직원한테 뭐 뇌물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하면 협약 해지하고 또 원상복구한다라는 그런 청렴서약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마침 또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지휘 권한을 행사해서 협약 해지하고 배당 중단하고 자산 동결하고 또 이미 배당한 거라도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제가 권고 지도해놨죠. 더 나은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이런 무슨 격가지에 무슨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막 이런 이상한 소문 내고 아니 화천대유에 그 곽상도 아들한테 돈 준 사람이 주인이겠죠. 저는 곽상도한테 돈 줄 생각이 꿈에도 없다니까요.
예? 윤석열의 집 사줄 생각 전혀 없어요. 원유철 부인까지 그 고문료라고 받았다는데 저 원유철 또는 원유철 부인한테 돈 줄 생각 전혀 없어요. 제 거면 좋겠습니까? 제 거면은 1,100억 추가 부담시켜서 더 뺏었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잠깐 혹시 이재명이 부정행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영향이 조금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 제자리 갈 거다, 사필 규정할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격까지 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판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게 작전이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집단지 정체는 시간이 지나면 줄기를 보고 본질을 보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 도시개발법 만든 후 21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부 거둔 21년 동안 개발이익 환수한 거 다 합쳐도 이 5,500억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1,700억. 근데 저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부담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빼고 당연히 법률상 하는 거 빼고 저희가 추가로 5,500억 확보했으니까 지금도 뭐 땅값 오른 거 고려해도 절반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잘못했다는 의심이 잠깐 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겠지만 결국은 이재명이 정말로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국민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정말로 저런 것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이 처음이라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놀랍니다. 이 장치들을 보고. 부재소 합의까지 해놨잖아요. 소송에서 싸우지 못하게. 그 점들을 실력을 또 실적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이석희 기자님 충분히 답변됐죠? 좀 네, 자세히 좀 써주세요. 예. 자세히. 다음 질문. 국민들이 잘 네. 몰라가지고. 우리 이영관 기자님. 네. 그 2017년 경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100명에 가까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캠프 소속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제 선대위 구성에서 송 대표님을 만나실 텐데 앞으로 원팀 지금 막 이낙연 대표님 측에서 무효표 처리 이의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속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두에서 어떻게 원팀 전략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원팀은 민주당의 전통이고 우리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특정인의 영광을 위해서 경선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더 넓게는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팀원의 하나로서 함께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야 될 일이고 특정 개인의 또는 그 선수 간의 갈등 이런 거는 과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또는 뭐 야당의 그 박근혜 이명박의 경쟁 과정 이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이제 마음의 상처나 갈등들이 있지만 저는 뭐 이낙연 후보님이든 박용진 후보든 다 하실 수 있는 얘기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필요한 얘기 똑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동전도 동그라미고 이렇게 보면 일자인데 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원팀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고 당도 노력할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두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4기 민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기본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사직 관련해서 혹시 뭐 몇 월 며칠 정도 사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다가오는 경기도 국감이 뭐 대장동 국감 된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은. 지금 이제 저는 제 개인 경기도지사 또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지사 직무를 다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책무도 공적 책무이지만 또 집권 여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서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질문에서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불복하겠다고 논평까지 내서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내용을 보고 또 의논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표 규정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대장동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 게이트냐 해서 여론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게이트로 좀 이렇게 우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그 과정에서 특검에 대한 여론도 높아서 정의당에서도 특검하는 것이 시간 끌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사고 쳤다는 게 이 사건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 점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지금 당이나 이제 저 혼자 방어를 했으니까 이 마치 참나무 밭에 가가지고 소나무 잎 몇 개 발견됐다고 이거 소나무 밭이다 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짠가? 이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추가로 법에 정한 그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합니까? 저를 의심한다고요?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제가 저한테 추가 부담시켜서 1,100억 뺏었겠습니까? 왼손이 하고 있는 거 오른손 뺏었겠어요? 그냥 민간 개발 허가해줘버린 그만인데 뭘로 그리 복잡하게 연구해가지고 4,600억 환수하고 또 그것도 더 많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남는 게 1,100억 더 환수하고 또 지금 청렴 서약서 제가 찾아내가지고 이거 환수 조치하라고 지시합니까? 다 이게 가짜뉴스, 왜곡뉴스 이런 것 때문인데 정치는 몇몇의 정치인들의 선동이나 또는 이 가짜뉴스, 왜곡 언론으로 그렇게 조작되는 게 아닙니다. 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눈과 귀 5천만 개 입으로 소통하고 듣고 보고 하셔서 결국은 제자리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왔겠어요. 국민을 믿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를 합산을 하면 과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게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당헌 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도 안 남기고 나를